할게요. 오늘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거 총 정리를 해서 시험 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풀이하기 전에 좀 앞에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면 문제 풀이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65세 이상이 우리나라의 노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되고, 그런데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이 소견서를 첨부해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65세도 되고 65세 아닌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질병이랑 상관이 없어요. 질병이랑 상관이 없고 65세 미만은 해주긴 하겠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견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이라서 무조건 장기요양보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서가 붙어요. 6개월 이상, 6개월도 시험에 잘 나와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아니면 치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살이 돼도 장기요양 혜택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나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공단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본인은 당연히 되는데 본인 말고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 요 분들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해주지만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직접. 그런데 직접 안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의 장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 신청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친인척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아니면 공단에 팩스로 접수를 해요. 그래도 해줘요.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본인하고 가족밖에 안 돼요. 네,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가 있어요. 장기요양 보험을 받으려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데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갱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갱신이라는 거는 이미 등급을 받고 있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등급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지 이어져요. 네. 그래서 갱신은 언제 하냐면 장기요양보험 만료일 90일에서 30일 전에 요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단에서 9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요. 갱신 신청을 하라고 우편 발송을 해줘요.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기관에서 알아서 그 기간을 측정을 해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서 갱신 신청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하면 시설에서는 또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90일에서 30일 요거는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을 때 여기가 만료일이에요. 만료 끝나는 날. 예를 들어서 3월 31일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3월 30일 최소한 3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는 그 기간 안에 갱신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일 딱 남겨놓고 하면은 불안할 수가 있어요. 등급이 또 안 나올 수가 있고 그 기간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을 내주는 기간이 며칠이냐? 30일이에요.
30일 안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 일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갱신해서 등급을 재발급해주는 시간이 길면 30일로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단에서 뭔가 서류가 더 필요하고 이러면 30일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30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3월 31일까지인데 3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요게 등급이 안 나와버리면 만약에 시설이나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31일 이후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월 3일 날 나왔다 결과가 그러면 4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일반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꼭 요 기간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갱신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30일 안에 등급이 이제 나왔어요. 등급이 나왔는데 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보호자를 불러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인정서에 대한 설명, 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이랑 또 복지용구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가 등급이 나왔어요. 재가 등급이 나오면 시설로 들어가면 이 보험 혜택이 안 돼요. 시설로 바뀌어야지만이 보험 혜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해요? 시설로 나와야 되는데 시설 급여가 있고 시설 또는 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재가 급여가 있어요.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재가가 나왔어요. 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로 들어가려면 시설 또는 재가 아니면 시설급여라고 써 있어야 돼요. 인증서에. 그게 안 돼 있다라면 요양원에 들어가면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딱 받았는데 재가급여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이게 우리는 재가가 아니라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사유서를 써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 이의 신청은 요 공단에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각각이 시험 문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요거 만료일에 대한 거 신청할 때 90일에서 30일, 또 공단에서는 얼마 만에 등급을 내주냐 그러면 30일. 이의 신청은 얼마 만에 하냐 해서 요거 딱 90일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외우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 요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표를. 지금 요 표를 보시면 뭐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90부터 시작했죠. 끝나는 게 90이에요. 그쵸? 가운데는 30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요 표를 90일에서 3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 공단에서는 요거 끝나는 거 30일 안에 결과를 내준다. 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해당이 안 되고 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 신청을 해요. 인정 신청이라는 거는 우리 부모님은 등급을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은 어디다 해요? 공단한테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그 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요. 근데 어쨌든 장기요양보험도 공단, 건강보험공단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다 제출을 해요.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일 그러면 등급을 판정을 하는 일이다. 등급 판정. 선생님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가 등급 판정 위원회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등급 판정이에요. 왜? 내가 등급을 좀 판정해 주세요라고 공단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업무는 등급 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 주소가 집일 수가 있고 아니면 요양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소를 적게 돼 있어요. 인정 신청서에 주소를 적는데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적는 게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딸네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제주도예요. 그런데 딸 주소가 수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원에 있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집 주소를 적어야 되고 만약에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셔서 갱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요양원 주소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단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그랬을 때 그 주소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일일이 본 주소는 어디고 현재 거주지는 어디예요?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신청 들어갈 때는 요양원 주소가 써 있으면 공단에서 2주 안에 나와요. 신청을 하고 나면. 그랬을 때 그거를 방문 조사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든 요양원으로 가든 공단에서는 방문을 해서 어르신 상태를 보면서 조사를 해요. 이제 조사하는 항목이 65개의 항목 조사가 있고 25개의 욕구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90개죠. 90개의 항목을 공단에서 용지를 가져와서 어르신을 직접 보면서 체크를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공단으로 들어가요. 어르신을 다 살피고 나면 이분은 공단 직원이니까 다시 여기 공단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방문조사는 누가 나오냐? 공단 직원이긴 하지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이에요. 공단 직원이라 해서 뭐 아무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격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방문조사 요원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단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단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겠죠. 여기서의 조사 항목은 점수가 산정이 안 되잖아요. 체크를 한 거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점수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95점이에요. 한 사람은 43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95점은 1등급이고 43점은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5등급이랑 같이 치매 등급이에요. 근데 5등급 밑에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 43점은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1차 판정이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 공단에서 한 사람은 95점, 한 사람은 43점 나왔잖아요. 1차 판정된 점수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조사 결과서.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온 결과서다. 근데 이거는 1차 판정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1차 판정은 어디에서 하냐? 조사 결과서는 어디에서 하냐? 요렇게 또 시험 문제가 따로 나와요. 그럼 1차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95점은 누가 봐도 1등급이에요. 그러면 의사소견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사소견서는 아까 65세 노인 있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65세 미만자는 이거 인정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사소견서에 중풍이나 치매 이런 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신청서만 주면 나이는 65세가 안 됐는데 노인성 질환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공단에서. 그래서 이때 한번 65세 미만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는데 1차 판정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직원이 95점이다 그러면 아니면 뭐 상태가 1등급일 것 같다. 체크를 해봐도 1등급이다. 공단 직원은 알겠죠. 그렇다고 뭐 몇 점이에요 그러면 안 알려줘요. 그거는. 그 대신 이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용지를 주고 가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몇 월 며칠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95점은 누가 봐도 1등급이니까 굳이 의사소견서가 필요 없는데 그 밑에 등급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면 이때 또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요 모아가지고 점수 나온 거, 대상자가 신청한 거, 의사소견서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공단에서 어디다 주냐면 등급판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등급판정위원회.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은 아니에요. 공단 직원은 아니고 외부 인사인데 의사를 포함해서 15명으로 이루어진 외부 인사예요. 이 팀한테 주는 거예요. 자료를. 우리가 1차 판정한 점수가 한 사람은 95점, 한 사람은 43점이 나왔는데 이거를 최종 판정을 해주세요 라고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최종 판정이에요. 아니면
최종 판정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급을 판정하는 거는 공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최종자가 들어가면 공단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을 좀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95점은 등급판정위에서 보니까 95점은 뭐 누가 봐도 95점이에요. 뭐 1점을 올려줘봤자 그래도 95점이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한 사람은 이제 95점 이렇게 최종 판정이 났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43점이었잖아요. 1차 판정에서는. 근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보니까 한 3점 더 올려줘도 되겠어. 그래서 46점으로 최종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1차 판정에서는 인지지원 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를 올리는 바람에 이 사람의 최종 등급은 5등급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1등급, 한 사람은 5등급. 이렇게 해서 판정한 거를 다시 공단에다 줘요. 여기 공단에서 받았잖아요.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서 우리가 판정한 건 이겁니다. 라고 공단에다 줘요, 다시. 그러면 공단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요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급을 표시해서 그거를 이제 보호자를 불러서 준단 말이에요. 등급이 나왔다고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랬을 때 등급에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된다 그랬죠. 요게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고 판정하는 절차예요. 이 안에도 시험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90에서 30일, 나이는 몇이냐, 또 방문조사는 누가 하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이에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방문조사 1차 판정은 누가 하냐, 아니면 방문조사를 장교양 기관의 직원이 1차 판정을 한다. 아니면 방문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단의 업무예요. 공단. 그죠? 그래서 이 등급판정위원회도 시험에 잘 나오고 등급의 판정은 누가 하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따로따로 말고 이 표 자체를 기억을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언제 갱신 신청을 하는 거고 공단에서는 그럼 얼마 만에 내줄 것이냐 이 등급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 만에 이 신청을 하냐 요 표 순서대로 외우면 따로 그렇게 막 외우려면 헷갈려. 이 숫자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판정이 나왔어요. 등급이. 그래서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5까지밖에 없어요. 그 밑에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치매 등급. 그래서 점수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이면 몇 등급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수를 외우면 점수 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상태라는 거 앞줄은 똑같아요.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똑같아요. 4등급까지만. 상태는 4등급까지만 있어요. 이 상태는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누면 돼요. 상태는. 그런데 점수는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점수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중심은 잡아야 돼요. 1등급. 손가락을 딱 보면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1등급은 95점이에요. 95점이고 5로 끝났잖아요. 이 손가락도 5개고 그래서 이 마지막 거는 5로 끝나야 돼요. 첫 번째 것도 5로 끝나고 마지막 것도 5로 끝나요. 그래서 1등급 다음에 뭐예요? 2등급이죠. 그러면 여기서 20점만 빼요. 20점. 그러면 95점에서 20점을 빼면 75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10점씩만 뺀다 보시면 돼요. 60, 50, 45. 손가락 5번째는 45예요.
시험 보실 때 만약에 점수가 나오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딱 쳐다보고 95, 20점 빼냈지, 75, 60, 50, 45 이러면 장기유형 인정 점수가 55점이면 몇 등급이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낙서를 못해요. 그 대신에 내 손가락을 보면서는 할 수 있으니까 95, 75, 60, 50, 50대는 4등급이구나. 이렇게 4등급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상태하고 점수하고 같이 나오면 문제 보실 때 이 상태는 굳이 안 봐도 점수가 옆에 써 있으니까 점수만 가지고 등급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점수는 안 써 있고 상태만 써 있을 때는 이제 난감한 거죠. 그쵸? 그래서 1등급을 보시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적이라는 거는요, 모든 걸 도와주는 거예요. 다. 대상자가 본인이 식사를 혼자 못하고, 자세도 혼자 못하고, 대소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해준 거를 전적인 도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한테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면 답이 틀려요.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에요. 4개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나머지 2는 상당 부분, 3은 부분적, 4등급은 일정 부분이에요. 그럼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다 도와주는 거니까 1등급이다 알겠지만 상당 부분하고 부분적 일정 부분이 3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센 거는 그래도 상당 부분이겠죠. 전적인 것보다는 덜 세도 3개를 낳고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 제일 세요. 그럼 이제 2개 남았죠. 3등급하고 4등급 나왔잖아요. 1등급은 전적인 거, 2등급은 상당 부분. 그러면 3등급 부분적하고 4등급 일정 부분 남았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가면 이 부분적하고 일정 부분을 놓고 보면 헷갈려요. 이게 일정 부분이 더 센 거야. 부분적이 더 센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글씨를 딱 보니까 숫자가 부분적은 3글자, 일정 부분은 4글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분적 일정 부분. 3등급은 3글자, 4등급은 4글자다. 어쨌든 뭐 시험만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등급이 몇 점 이상이냐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1, 2, 3, 4등급에 대한 상태를 찾아야 되니까. 점수까지 같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손가락 가지고 하겠지만 점수는 없이 상태만 나오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요거를 왜 아까 45점으로 끝냈냐라고 하면 등급은 5등급까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5등급 밑에 인지지원 등급인데 인지지원 등급을 물어볼 때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3점이면 몇 등급이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5점이 5등급이니까 이 점수를 알아야지 그 밑에가 인지지원 등급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로 끝내라는 거예요. 43점은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두는 회의기구인데 이분들은 공단 직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여기에는 의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정 결과 통보를 보시면 결과가 나왔어요. 공단에서 등급을 판정을 했죠. 등급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몇 등급이냐, 1등급이냐, 5등급이냐 이거 표시하는 거. 또 장기요양의 인정 유효기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뭐 시설급여냐, 재가급여냐 이런 내용을 수급자한테 우편으로 송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단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으로 찾으러 올 거냐 아니면 주소 어디로 보내줄 거냐 이렇게 공단에서 물어봐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갱신 결과나 심신 상태에 따라서 최소 2년 이상,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갱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직전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런데 다시 갱신을 받았더니 또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앞에 거 요거가 직전 등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기 직전의 등급. 그래서 1등급에서 1등급이 또 나왔으면 갱신 유효 기간은 4년으로 산정이 돼요. 4년. 4년 동안은 갱신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무슨 등급이라 그랬어요? 치매 등급이라 했죠? 치매 등급은 2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 3, 4등급은 3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왜 4년 6개월이냐? 여기는 4년이라고 해놓고 이유가 뭐냐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신청인, 이건 대상자죠. 신청인이라는 거는 대상자예요. 이분의 심신 상태를 고려해서 유효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4년인데 4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거를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나왔어요. 재가급여가 나왔어요.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간호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이긴 하지만 주야간 보호,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면 주간보호센터 해가지고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는 거. 그것도 재가급여고 단기 보호, 요양원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단기간 동안 야간에도 봐주고 주간에도 봐주고 하는 데를 단기 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여기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필요한 용구, 이거는 뭐냐면 복지용구를 얘기를 해요. 복지용구는 어디서 하냐면 의료기 상사 있죠. 거기에서 장기요양 기관으로 인정이 받으면 거기에서 15%만 내면 빌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거 그렇게 물어보면 복지용구예요. 아니면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라고 하면 기타 재가급여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설급여는 시설은 뭐예요? 요양원을 얘기해요. 그냥 단순하게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다. 요양원 빼고는 다 재가급여예요. 요양원 빼고는 다 재가급여다. 그런데 요양원은 두 개로 나뉘어요.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노인 요양은 다 붙었어요. 노인 요양 시설이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냐. 가정이라는 거는 가정과 같은, 그래서 소규모, 쉽게 말하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명 이하의 시설을,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은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가급여의 장단점, 시설급여의 장단점, 요게 또 시험에 나오는데 재가급여의 장점은 시설급여의 단점이에요. 재가급여의 단점은 시설급여의 장점이에요. 자, 보시면 재가급여, 재가는 집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만 보니까 사생활도 존중이 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요양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만 봐주잖아요. 한 사람만. 그런데 단점은 의료나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또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은 시설의 장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설급여의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 단점은 재가의 장점이죠. 시설의 단점은 지역사회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둘이가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서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어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가족요양비가 잘 나와요. 가족요양비라는 거는
도서벽지 있죠. 예를 들어 섬에 살아요. 거기 섬에 장기요양기간 요양원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요양원을 만들어 놓으면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를 보호자가 면회를 해야 되고 이렇다라면 거기는 누가 요양원을 안 차리겠죠. 그렇다고 거기 있는 분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배 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아니면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또는 성격상의 이유, 이 수급자가 도저히 가족 외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경우에 현금으로 가족에게 지급을 하는 거가 가족 요양비예요. 그런데 특례 요양비라는 거는 이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노인요양 시설 아니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 거의 뭐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장기요양 기간 아니고 다른 데 아무 데나 갈 거 아니에요. 다 해주면. 그쵸?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 급여라는데 이거는 장기요양 보험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지급이 안 됐어요. 이거는 그냥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그런데 가족 요양비는 요즘에는 나머지 거는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가족 요양비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족 요양비다라는 거예요. 가족한테 지급하잖아요. 가족한테 요양을 받아서 가족한테 주잖아요. 이거는 그 재가급여에서는 가족 요양이랑은 틀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랑 지급도 시험에 잘 나와요.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 기간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이건 재가센터죠.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장기요양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재가는 본인 부담금이 15%, 시설은 20%예요. 그리고 둘 다 국가에서 20%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65%, 요거는 재가이고 요거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 그러면 요거는 본인 부담금이에요. 재가든 시설이든. 그러면 국가에서 20%, 시설 같은 경우 20%를 받아서 공단에서 60% 해가지고 80%를 장기요양 기관에서 공단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신청을 하냐, 누가 어디에다 지급을 하냐,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관에서 공단에다 나머지 보호자가 낸 거 말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는 어디다 하냐면 공단에다 하는 거고, 공단은 이거를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는 기관에서 공단으로, 지급은 공단에서 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 보시면 되고, 본인 부담금은 시설은 20%예요. 여기 시설급여, 재가급여 있죠. 그런데 아까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재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가는 본인 부담금 15%, 시설은 20%예요. 감경 대상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단에서 감경 대상자라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조금씩 내는 분들은 더 20%에서 더 감경을 해줘요. 그런 거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는 면제예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요거에 대한 거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는데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시설급여냐, 재가급여냐, 요거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요거는 돈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도에 본인 부담료 몇 프로, 아까 감경받는 사람들은 뭐 9% 이렇게 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9%, 뭐 6% 이렇게 내는 20%를 내야 되는데 덜 낸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 부담률이에요. 이런 거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등급이 다 나왔으니까 기간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요양원을 가시든지 재가를 가거나 할 때 그때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라고 해서 이용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어, 만약에 시설을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시설에 들어갈 때 장기 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요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출을 해야 될 거가 뭐냐라고 하면 장기 요양 인정서, 등급이 있다는 거를 그 인정서를 시설에 가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이라고 나왔죠. 시설로 가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서는 이 어르신의 상태를 상담을 하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왔어요. 어르신하고 같이 계약서를 써요. 그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체결이 되면 일단 어르신은 생활실로 올라가겠죠.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해야지. 그 이후에 이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서비스가 종료 혹은 계속은 뭐냐면 이분이 병원을 입원했어요. 아니면 사망을 했어요. 다른 기관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적으로 있으면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이거는 가로 문제가 나와요. 중간에 요거를 써놓고 가로를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핵심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51문제 할 겁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구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최저생활을 보셔야 돼요. 공적부조라는 거가 요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공적부조는 요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거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답은 공적부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 국가에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을 해요. 생계급여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각 지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돈은. 국가에서 주긴 하지만 수원시는 수원시, 화성시는 화성시, 부산은 부산. 그 시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여기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자가 있고 가입자가 있어요.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국민이긴 국민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개개일마다 당신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는 건강보험, 우리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거 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월급을 못 받죠. 다른 쪽으로 받겠죠. 그런 사람들은 보험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말고는 우리나라 국민 또
외국인도 정식적으로 와서 직장을 받으면 4대 보험료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빼고는 다 가입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리면 우리가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다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봐서 보험자는 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예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 시설은 요양자가 들어가는 거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해서 요양자가 들어가는 게 시설급여예요.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고,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 그랬죠. 1등급에서 5등급.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몇 등급까지이다. 이렇게. 그래서 5등급까지밖에 없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연금이죠. 연금. 그리고 5번도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따로 또 시험에 나오는데 장기요양보험 사업.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관장을 한다? 이 관장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장관이 장관. 이 의료 쪽의 장관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은 누가 관장한다 그러면 관장을 뒤집어 봐요. 그냥 글자를. 장관. 그러면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요것도 따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장을 뒤집으면 장관이다.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간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예요. 징수는 통합징수. 통합으로 받아요. 통합징수. 그리고 회계는 독립회계예요. 독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랑 건강보험료를 두 개를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 공단 내에서는 하나는 건강보험 파트로, 장기요양보험료 받은 거는 장기요양 파트로 보내요. 그래서 징수는 통합으로 하고 회계는 독립적으로 한다. 여기 회계, 여기 회계 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징수는 통합, 회계는 독립회계이다. 이것도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시험에 잘 내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통합적으로 받고 들어가서 회계는 독립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원은 보험료가 있고 국가지원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부담금은 15% 20%에서 이거는 재가 이건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20% 준다 그랬죠. 국가는 안 변해요. 국가는 안 변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거는 재가는 65, 시설은 60, 합치면 10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원은 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이죠.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요렇게 해서 돈을 이제 모아서 이 재원을 조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기간은 급여 비용을 아까 어디에다 청구한다 그랬어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요. 건강보험공단.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급여 비용을 누구한테 줘요? 장기요양기관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거를 심사를 해서 장기요양기관에다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부담을 해요. 아까 설명드렸을 때 본인 부담금이 면제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원을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시설을. 그러면 내가 20%를 내야 되는데 이 20%가 면제가 되면 이 20%는 여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거를 더하기 20%에서 80%, 국가 20%에서 100%를 장기요양기관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돈을 안 내요. 안 내는 대신에 내가 내야 될 돈을 공단에서 보태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장기요양기관은 돈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공단에서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은 안 내지만 비급여는 10대나 임용비 이런 거를 비급여라고 그래요. 비급여는 100% 부담을 한다. 100%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 2번 국민건강보험, 4번 국민연금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직은 뭐예요? 1번에 고용보험이죠.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생활에 필요한 급여가 실업급여죠. 그죠?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하는 거는 고용의 촉진, 실업의 예방, 이게 고용보험에서 하는 일이죠.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구체 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이죠. 파킨슨병. 우리가 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에는 뇌졸중, 치매 이런 거가 많이 해당이 돼서 치매, 뇌졸중 이게 많이 나와요. 파킨슨도 치매죠. 네, 그래서 파킨슨병이 답이 되겠고요.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잘 기억을 하셔서 문제 보세요.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아까 그 표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5등급까지 있죠. 그 밑에 5 밑에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5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5등급.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그랬죠. 30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는 같은 말로 1차 판정이라고 했죠. 공단에 들어가서 공단 컴퓨터에 입력을 한 조사 결과서를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준다 그랬죠. 뭐를 해달라고요? 최종 판정을 해달라.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4번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맨 처음에 접수할 때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등급을 이거 접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여기 1차 판정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그랬죠.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 판정. 그래서 1차 판정은 공단이에요. 공단은 이렇게 나야죠. 방문조사하러 나간 사람은 공단 직원이잖아요. 공단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이러면 답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존엄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아실현.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메슬로우의 욕구 중에 1차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고 5단계가 자아실현의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 잠재력을 개발한다 이러면 자아실현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8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죠.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가로 이후에 서비스의 종료 혹은 계속이다. 아까 표 보여줬던 거 있죠? 제가 가로 문제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모니터링 실시죠. 모니터링 실시. 대상자라 여기 방문 상담할 땐 뭘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장기요양 인정서를 갖고 가라. 왜냐면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 계획서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문 상담을 하면 인정서를 보고 계획 수립을 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후에 서비스를 종료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나온다 했죠. 이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9번 장기요양급여의 시설급여의 장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 사생활이 보호된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 보시면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재가급여의 장점이 되겠죠.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재가는 15%예요. 제가 지금 시설급여 물어보는 거예요. 재가는 15%고 시설은 2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나요? 더 많이 받잖아요.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죠. 10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 자, 1번 보시면 이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안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자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다. 병원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어렵냐, 안 어렵냐. 어렵다고 해요. 일단 합격. 나이를 봐요. 50세 남성이면 노인은 아니니까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환을 봐봤더니 결핵이에요.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대상자가. 3번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합격. 60세 남자, 일단 질병을 봐야 되겠죠. 계모, 질병으로 갔더니 혈관성 치매다.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65세가 안 됐어도 대상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볼 것도 없다. 5번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면 앞뒤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냐를 먼저 봐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냐 아니냐 이거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저것 빼고 나면 2개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이가 65세가 안 됐으면 앞에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2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남성 그러면 대상자가 되는 거죠. 65세는 노인이기 때문에 질병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결핵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안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거 대상자 찾는 질문도 잘 나와요. 11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및 설립 신고. 공단의 업무는 등급의 판정이라 했죠. 아까 표 그릴 때 공단의 업무는 등급 판정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지금 몇 문제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등급의 판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등급 최종 판정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등급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판정이라고 물어보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은 누가 해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는 거죠. 장기요양 기관, 요양원이든 재가든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비용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에다 청구하는 거고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보호자가 장기요양 기관에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단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사업자 설립 신고도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여기서 보시면 1번은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예. 그래서 여기서 일정 시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험 요거를 봐야 될 거는 답은 주야간 보호예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정 시간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이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은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는 거. 주야간 보호예요. 노치원.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집으로 오는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라고 그러고 또 하루를 넘기고 며칠 동안 봐주는 거 그거는 단기 보호라 그래요. 단기. 그것도 제가이긴 해요. 근데 그거가 나오면 단기 보호가 시험에 나오려면 여기에 문제에 일정 기간이라고 나와요. 단기간. 일정 시간 그러면 주야간 보호다라는 거예요. 예. 1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이죠. 아까 누가 관장한다 그러면 관장을 뒤집으라 그랬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그쵸?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해요. 이 관장자 나오면 변을 보기 위한 관장이 아니에요. 누가 관장한다 이러면 관장을 뒤집으시라고요. 장관으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죠. 그죠? 그러면 1번은 노인장기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 그랬어요. 건강보험의 장기요양 파트에서 하니까 장기요양 인정 여부빈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조사자는 그야말로 조사만 하는 거예요. 조사만. 판정은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공단. 그냥 판정이라 나오면 공단이에요. 왜냐면 방문조사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공단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게 1차 판정. 조사 결과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판정이 아니라 최종 판정 이렇게 나오면 등급판정위원회고
그냥 판정은 공단이다라는 거예요. 공단. 또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라고 했죠.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15%예요. 이 20%는 시설급여이고 15%예요. 재가급여는. 14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사정 기록지 2. 기능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기 돈이잖아요. 돈. 제가 등급이 나오고 급여의 종류 뭐 시설이냐 재가냐 이거는 장기요양 인정서는 인정서는 그거고 또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뭐 등급을 갱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 거 인정서예요. 등급이 써있는 것도 인정서고 급여의 종류 시설급여냐 재가급여냐 써있는 거는 장기요양 인정서고 돈하고 관련된 거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15%냐 20%냐 이게 본인 부담률이에요. 이게 써있는 거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그래서 공단에서 주는 거는 인정서를 주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주고 복지용고 사용하는 용지에서 3장을 줘요. 네, 그래서 여기 돈하고 관련된 거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요양보호는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1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보장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나와도 이거 장기요양보험이에요. 부담을 줄여준다. 왜예요? 내가 100%를 내야 되는데 공단에서 고맙게 60% 내주고 국가에서 20% 내서 나는 20%만 낸다. 얼마나 부담이 줄어요. 그쵸? 또 재가는 15%만 내잖아요. 100% 중에서. 그래서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나오면 그것도 장기요양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신체활동은 세수도움, 목욕도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신체활동이고 가사는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은 요거 누구한테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근데 그냥이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17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네, 몇 번일까요? 5번이죠,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랑 장기요양 인정서랑 공단에서 이게 나오면 수급자 누구예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쵸? 요거는 공단에서 등급이 나오면
수급자한테 주잖아요. 우편으로 주든지 와서 받아가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최종 등급 판정 드디어 나왔어요. 최종 등급 판정 그러면 등급 판정 위원회라고 했죠. 장기유한 기관은 요양원이랑 재가센터예요. 요양원이랑 재가센터에서 등급 판정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등급 판정은 이렇게 나왔으면 공단이 답이 되는 거고, 최종 등급 판정이라고 최종자가 붙었기 때문에 등급 판정 위원회예요. 이거는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유한 직원이 아니라 어디 직원이에요? 공단 직원이라 그랬죠. 공단 직원이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오든 요양원으로 오든 나와서 방문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방문 조사는 공단 직원이다. 또 3번에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제출.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어요. 대상자가. 그러면 아까 서비스 이용할 때 방문해서 뭘 제출하라고 했어요? 장기요양 인정서랑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다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상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맞죠? 그쵸?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인정서를 공단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거는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또 아니면 어디예요? 복지연구. 이게 제가라고 그랬잖아요. 복지연구도. 그거를 이용을 하려면 거기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아니면 재가센터에다 방문 요양을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장기요양 기관에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은 대상자 찾는 거죠. 신체 활동이 어려워요. 여기는 합격. 나이는 65세가 안 됐어요. 세모. 질환을 봤더니 결핵이에요.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18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이죠. 요양자가 들어가면 시설급여라고 했어요. 시설급여는 요양원이에요. 단기보호, 복지용구, 주야간보 요거는 뭐예요? 재가급여죠. 재가.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라고 했어요.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이다. 19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도 나왔죠.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이죠. 여기는 백내장 수술했다고 해서 거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관절염 수술을 했어요. 관절염 수술했다고 일상생활 안 되지 않아요? 틀렸고, 여기는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만약에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65세 이상이어야죠. 골절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거는 앞뒤 볼 거 써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는. 20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이죠. 아까 설명드렸을 때 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는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친인척, 직접 신청하는 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대신 신청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자는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 아니면 가족, 본인이나 가족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신청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은 1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유학 인정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요? 공단에다 하는 거죠. 3번은 장기유학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거죠. 공단 직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4번은 1차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아니라 공단이에요. 공단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을 해서 1차 판정 나온 점수를 어디다 줘요?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주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주세요 라고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라고 그랬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 판정.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21번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겠죠. 계속 반복되니까.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죠. 청구를 공단에다 하면 공단에서는 심의를 해서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면 뭐 시설에서 땅 파서 장사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도 급여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줘요. 한 번에. 청구를 매달 하면 매달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매달 지급한다.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2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 번 나오는 거는 선생님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요 반복되는 내용들 많죠. 그쵸? 자, 1번 보시면 관장 나왔어요. 관장 뒤집으면 뭐라 그랬어요? 장관. 장관은 무슨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또 이거를 국민건강보험 빼고 그냥 공단이다. 이렇게도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또 하나는 보험자는 뭐 연금보험공단이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지만 연금에 대한 거 안 나오고 그냥 공단이라는 거는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보험자는 공단이다. 이렇게도 맞는 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단기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이고요. 4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다. 5번은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이 아니라 가족 아니에요.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3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 재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보호급여 복지용구는 뭐라 그랬어요? 기타 재가급여. 재가급여 중에서 기타에 들어가요. 왜 재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밑에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빌리거나 사거나 하는 거예요. 몇 프로요? 15%예요. 재가는. 복지용구도 그래서 15%예요. 사는 것도 15%, 빌리는 것도 15%. 그래서 이런 그거 있잖아요. 보행기. 정형외과 가면은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0만 원 돈 돼요. 근데 그것도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혜택이 많은 거예요. 가족의 부담이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죠. 그죠? 2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5.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를 부담한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1번. 이 비급여라는 거는 식대, 임의용비.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20%는 내지만 밥값은 내야 돼요. 요양원에. 제가는 밥값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5%에 대한 부담만 있는데 요양원은 본인 부담금 20% 플러스 식대. 그래서 식대비가 한 4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하고 식대하고 해서 1등급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 좀 넘어요. 거기에 밥값까지 다 포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비급이라는 게 뭐예요? 비급여는 이 식대. 그러니까 비급이 이제 이게 급여라는 거가 15%, 20% 이거를 급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하는 거. 비용 부담하는 거. 비급이. 네. 그러니까 이제 급여는 보험이 되는 거. 비급여는 보험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 비급여 항목이 식대하고 임의용비예요. 이게 한 달에 한 40만 원. 또 간식비. 간식비 이것도 비급여예요.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시설마다 1, 2만 원 차이가 있죠. 본인 부담금은 시설이 크든 작든 시설이 좋든 안 좋든 똑같아요. 20% 본인 부담은. 그거는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부담금은 조정이 안 돼요. 그리고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15% 부담이죠. 재가도 15%, 시설은 20%, 국가는 20%라 했죠. 재가든 시설이나 국가는 똑같이 20%예요. 25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질병 및 건강증진이라 했어요. 이거는 건강보험이에요. 아니면 국민의 질병 및 부상 이렇게 나와도 건강보험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다니다가 부러져도 그건 부상이죠. 그거는 되는 거예요. 질병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질병 및 건강증진 나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2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이거는 뭐예요? 방문요양이죠. 방문. 왜냐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해주는 서비스. 방문 요양이에요. 그 다음에 27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이죠. 국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본인 부담금 15%,
시설 본인 부담금 20%, 국가는 20% 똑같이 대준다 그랬죠. 그리고 공단에서는 여기는 100%가 되려면 65%를 해줘야 되고 시설은 60%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가는 보험 예상료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장기 요양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요? 선생님들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자, 보세요.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금은 누구한테 낸다? 본인한테 청구한다. 그럼 뭐예요? 본인이나 가족이죠.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내가 내야 될 부담금이 본인 부담금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자꾸만 공단에 청구한다고 그래요. 돈 내는 거. 돈 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5%나 20%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금. 네,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통합, 징수. 징수를 통합으로 한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회계는 독립적으로 한다 그랬죠. 독립회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요. 자, 또 장기요양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0%. 0%라고 그랬어요. 면제. 아까 면제라고 나왔죠? 면제가 돼요. 그러면 이 20%, 시설에 들어가는 20% 면제된 걸 누가 줘요? 공단에서 여기다 2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전액 부담하는 건 누구예요? 공단이죠, 공단. 그쵸? 공단.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월 1회라 그랬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연 1회지만 선생님들 월급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돈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돈을 받아야지 월급도 주고 기관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월 1회 지급을 해요. 근데 청구도 월 1회. 다음에 2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이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한다.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거는 뭐예요? 기초연금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노령연금이라 그랬잖아요. 예, 선생님들 요거를 막 질문을 해요. 제가 선생님들 요거 기초연금 받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다 받고 싶대요. 근데 여기에 소득 인정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월 30몇만 원을 받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월세를 100만 원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30몇만 원 국가에서 받는 게 좋겠어요? 월세 받는 게 낫겠죠. 그거예요, 그거.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한테 주는 노령연금, 그게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9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이거 또 나왔죠, 계속.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이제 잘하시네, 이제는. 자, 백내장 수술했다고 못 걷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결핵, 병원에 입원 중인, 앞뒤 볼 것도 없다. 그쵸?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한 다음에 신청해야 돼요. 자,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걸 먼저 보라 그랬죠. 여기 합격. 50세 여자. 일단 질병을 봐야 되죠.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봤더니 뭐예요? 혈관성 치매예요. 이건 노인성 질환이라고요. 그래서 65세가 안 돼도 보험이 된다. 대상자. 4번은 골절이 되어 치료를 받고 있대요. 일상생활의 내용이 없죠. 나이도 안 되고 질병도 안 돼요. 여기도 일상생활이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고 나이는 또 50세,
65세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다 폐렴이래요. 노인성 질환이 아니에요. 어차피 앞뒤가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몇 번일까요? 4번이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은 면제라고 그랬어요. 면제 0%. 그러면 이거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이 사람이 내야 될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든 아니든 다 100% 본인 부담이에요. 100%. 복지용구는 재가니까 15%, 또 재가급여 15%, 의사소견서는 20%예요. 우리 건강보험료 20% 내잖아요. 그래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20%다 라고 보시면 돼요. 31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노인 등록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이죠. 노인요양 공동생활은 9인 이하, 노인 요양 시설은 10인 이상이라고 했어요. 다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과 같잖아요. 소규모. 소규모니까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가 답이 됐고요. 32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의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쥐약암보호급여. 정답은 3번이죠. 복지용구 나왔잖아요. 재가급여인 기타 재가급여라고 했죠. 복지용구는. 33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등급을 못 받은 거예요. 등급외자는. 그러니까 1번이죠. 등급을 못 받았으니까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노인요양시설. 요거는 시설이고 요거는 재가급여죠. 다 등급이 있어야만 받는 건데 등급 외자라는 거는 그 등급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노인복지관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관은 아무나 가잖아요. 60세 이상이면 등급이 있든 없든 다 가는 데가 노인복지관이에요. 34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의 촉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여기 또 나왔어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후 가로 뭐를 해야지 서비스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실시하고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된다 그랬어요.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간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번이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예. 아주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36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네, 5번이죠.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예요.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단체를 조직했어요. 그럼 거기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뭐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은퇴를 하고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려면 가야 돼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자원봉사 이것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유엔에서 정하는 원칙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참여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3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조사표는 방문조사원이 가서 조사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오면 거기 공단에 와서 공단 컴퓨터에 입력한 거가 조사 결과서라 그랬죠. 이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주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달라. 이래서 제출한다 그랬죠. 그러면 1번은 장기요양 인정은 어디에다 신청한다 그랬어요? 공단에 신청한다 그랬죠. 2번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뉜다. 4번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해서 최종 판정하는 거는 어디예요? 등급판정위원회이다. 등급판정위원회예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해요. 5번은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없으면 아예 신청도 받아주질 않는다. 자, 39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답은 단기보호죠. 일정 기간. 단기보호를 또 뭐라 그래요? 단기간 이렇게도 나와요. 일정 기간 대신에 단기간 입소시켜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기 나왔잖아요. 단기보호. 근데 이게 일정 시간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주야간 보호. 시간이 나오면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니까 일정 시간. 이게 하루가 넘어간다. 그러면 일정 기간 아니면 단기보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보호다. 단기간, 일정 기간 똑같아요. 그 다음에 4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이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이 생활안정은 뭐라 했어요?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면 생활이 안정이 돼요, 안 돼요? 안정이 되겠죠.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가족의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목적에. 41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답은 주야간 보호죠. 낮에만 봐주는 거야. 낮에만. 주야간 보호. 42번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진짜 여러 번 나오죠. 그죠? 1.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이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계는 독립회계예요. 징수는 통합징수. 통합징수로 관리한다. 이렇게도 맞죠? 통합징수의 독립회계예요. 자, 1번은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몇 프로를 부담한다 그랬어요? 20%를 부담한다 그랬죠? 2번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랬어요? 본인한 누가 또 공단이라 그랬어요? 본인한테 한다고 본인.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엄청 쉬운 거예요. 본인 부담금은 본인한테 받아야지. 누가 왜 공단에다 달라고 그래요?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기관은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연구. 본인 부담금은 본인한테 청구해라. 아시겠죠? 네, 틀리면 안 돼요. 지금 몇 번째인데. 네, 보실게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어디에 지급을 해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에다 지급을 해야죠. 청구는 공단에 청구하는 거죠. 누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다. 5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 본인 부담금 0%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공단. 장기요양기관은 돈 받는 데인데 돈 받을 때서 그걸 부담하면 돈 안 받고 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왜? 이분들은 0% 면제예요. 면제. 본인 부담금이.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거를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4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이건 엄청 잘 나오는 문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유엔에서 정한 노인복지 원칙, 아까 참여의 원칙 나왔죠.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번 평생교육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몇 번 같아요? 자아실현은 자기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기개발.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붓글씨를 배운다. 붓글씨를 배운다. 이래서 내가 쓰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한석봉이네 하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전시회 열겠죠. 그건 내가 자기 개발한 거예요. 자아실현. 근데 이거는 독립의 원칙이에요. 예. 독립의 원칙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랑 또 하나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 내용이 잘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으래요. 요양원 안 가고 내가 돈 벌면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라.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문제예요. 독립의 원칙. 그런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요 내용이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와요. 이거는 독립의 원칙이다. 44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뭘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공단은 등급을 판정하고 최종 판정은 등급 판정 위원회라고 그랬어요. 의사소견서 발급은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국고 및 지방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공적 부조. 최저생활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래서 제주도에서 발급받으면 제주도지사, 경기도에서 발급받으면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선생님들 자격증에 경기도지사, 제주도에서 발급하면 제주도지사 이렇게 해서 밑에 그게 나와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디에다? 공단에다 청구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공단의 역할은 등급의 판정이에요. 45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아까는 표로 나왔어요. 표. 그거를 풀어서 나온 문제예요.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간 중심으로 한다. 네, 4번이죠. 이거예요. 아까 표 나왔던 거. 여기에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기간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이에요. 대상자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기간을 위한 계획 수립 아니에요. 예. 모니터링 후에 계약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 거고 계약 체결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46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구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뭘까요? 4번이죠.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죠? 최저생활 나오면 공적 구조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그런데 이 공적 구조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도 나와요. 공적 구조, 공공부조 같은 말이에요. 4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쥐약암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보험자는 공단이다. 이거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험자는 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가입자는 국민. 1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예요. 장기양동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국민연금이에요. 연금. 일정적으로 나이가 되면 돈을 주잖아요. 연금이고.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누가 관장한다 그랬어요? 관장 뒤집으면 장관이 된다. 그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4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선생님.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또 나온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실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 기간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관이 부담한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건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아까 푸른 거랑 똑같잖아요. 나온 문제가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라 그랬어요. 통합징수. 회계는 독립회계이다. 독립회계. 재원은 보험료. 보험료는 60에서 65%예요. 요거는 시설, 요거는 재가. 국가는 몇 프로예요? 20%죠. 본인 부담금은 재가 15%, 시설 20%. 그리고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어디에다 청구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지급을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공단에서 부담한다. 4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복지 원칙 엄청 잘 나와요. 자,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직장 나왔잖아요, 소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직장이잖아요. 그쵸? 독립적으로 살아라. 독립의 원칙이에요. 자, 50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어요.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땡이에요. 몇 번이에요? 잘 보세요. 1번이죠, 1번. 자, 1번 봐요. 장기요양 신청서를 우리가 신청서는 어디 따요? 공단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단의 업무가 등급 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인정 신청은 맨 처음에 공단에 제출한다예요. 그 인정서잖아요. 우리 엄마 거를 인정 신청서 써서 공단에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등급 좀 해주세요라고. 1번이에요. 자, 그럼 1번이 헷갈린다 쳐봐요. 2번. 대리인이 신청할 때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아니죠. 또 방문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이잖아요. 공단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방문을 가라 했잖아요. 장기요양기관 직원은 누구예요? 요양보호사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방문조사 가나요? 아니죠. 4번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그쵸? 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하는 거는 공단이에요. 공단이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면, 선생님 이거 잘 봐야 돼요.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인정서를 제공을 하면 대상자는 인정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한다. 제공을 받아서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인정서를 제출하라고요. 재가센터를 이용하려면 인정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제공을 받아요? 공단에서 제공받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거. 이제 요거는 쉽겠죠.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몇 번이에요? 시설급여.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요거는 제가예요. 특례요양비랑 가족요양비는 뭐라 했어요? 특별현금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예요. 현금급여. 이렇게.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어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의 도전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